여러분의 신장은 안녕하신가요? 이 질문이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장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워봐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매일 몇 초 우리 혈액을 거르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우리의 혈액은 신장을 150번이나 통과합니다. 신장은 매일 1kg 이상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뼈가 약해지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없으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실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인생 동안 계속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인가요? 한국에는 약 500만 명의 신장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10%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70%가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신장이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연히 혈액 검사를 받다가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는 이미 투석을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장의 경고 신호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을 일찍 알아챌 수 있다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까지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장의 경고 신호를 알아봅시다. 가장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호는 거품이 나는 소변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을 갔을 때 거품이 보인다면 그것은 신장의 도움 요청입니다. 그것은 신장이 고통 속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소변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항체를 만들고 우리 몸의 각종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소변이 거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거품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약 500만 명이 만성 신부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초기에 거품료를 경험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순호 어르신은 73세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일에만 바빴고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거품이 나는 소변을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계속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에 가신 그분은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투석을 받아야 했을 상황이라고. 신장이 거의 망가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품료의 위험성입니다. 그분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도 투석 없이 약물 치료로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손발의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붓기가 아니라면요.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안 맞는다면 어떨까요?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진다면요. 이것도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에 물과 나트륨이 쌓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물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여러 곳에 부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이 부습니다. 심해지면 배에도 물이 찹니다. 이런 상태를 수종이라고 합니다. 수종이 생기면 숨도 차오릅니다. 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민지 어르신은 62세입니다. 여름이 되니 발목이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붓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발을 높이 올려놨습니다. 마사지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부기는 자꾸 심해졌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도 붓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부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가장 심했습니다. 그분은 혹시 신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간 그분은 신장 기능이 48%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이 6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부기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피부 가려움입니다. 어떤 이유 없이 피부가 자꾸 가렵다면요.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렵다면요. 이것도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요독증이 생깁니다. 요독증은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는 증상입니다.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가렵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가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2년, 3년 동안 이 가려움으로 고생합니다. 대전에 사는 김영희 어르신은 59세입니다. 그분은 2년 동안 원인 없는 가려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피부과를 여러 번 찾아가셨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발라봤습니다. 하지만 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신경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알레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국 신장내과에 간 그분은 신장 기능이 52%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려움의 원인이 피부가 아니라 신장이었던 것입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2개월 만에 가려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신장이 살아나니 피부도 따라서 살아난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쉽게 숨이 가쁘다면요. 이것도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부족해집니다. 이 호르몬을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이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생기면 우리 몸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피로감이 생기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일하기도 싫고 운동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미영 어르신은 58세입니다. 그분은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꾸 피곤했고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무언가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대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자신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간 그분은 신장 기능이 44%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빈혈도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빈혈도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후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 질환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신장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5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여과입니다. 신장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요소, 크레아티닌, 과도한 염분을 걸러냅니다. 둘째는 수분 조절입니다. 신장이 몸에 필요한 수분의 양을 조절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을 농축합니다. 물이 많으면 소변을 묽게 합니다. 셋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신장이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넷째는 적혈구 생산 호르몬입니다. 신장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합니다. 다섯째는 뼈 건강입니다. 신장이 칼슘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장이 활성화된 비타민 D를 만듭니다. 이 5가지 역할이 모두 중요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모든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장 질환의 단계를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정상 신장은 GFR이 90 이상입니다. 이 경우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1단계는 GFR이 60에서 89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기 발견이라면 약물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GFR이 45에서 59입니다.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3단계 초기는 GFR이 39에서 44입니다.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자주 받아야 합니다. 3단계 후기는 GFR이 30에서 38입니다. 신장 질환이 심각해집니다.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단계는 GFR이 15에서 29입니다. 신장 부전 상태입니다.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5단계는 GFR이 15 이하입니다. 말기 신부전입니다.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다른 질병들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빈혈이 생깁니다. 신장이 만드는 적혈구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 환자의 70%가 빈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신장이 칼슘 흡수와 비타민 D 활성화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장 환자의 60%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수분과 염분을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신장 환자의 심장 질환 위험은 일반인의 10배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신장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신장이 망가지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염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이런 해산물은 천연 염분이 많습니다. 가공 육류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 훈제 고기. 이런 것들은 염분도 많고 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이는 위험합니다. 신장이 인을 배출하지 못하면 뼈가 손상됩니다. 치즈와 버터입니다. 이런 유제품도 인이 많습니다. 캔이나 통조림 음식입니다. 보존료로 염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 요리입니다. 된장국, 미소국, 찌개 이런 것들도 염분이 많습니다. 라면, 우동, 국수 이런 면류도 염분이 많습니다. 절인 음식입니다. 김장 배추, 단무지, 오이지 이런 것들도 염분이 매우 많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들도 피해야 합니다. 과자, 초콜릿, 케이크 이런 단 것들은 혈덧을 크게 올립니다.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은 설탕이 엄청 많습니다. 한 병에 20스푼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일 주스 신선한 과일을 짜낸 주스도 설탕이 많습니다. 섬유질이 없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아이스크림 유제품에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잼, 꿀 이런 것들도 순수 설탕입니다. 달콤한 소스, 핫소스, 바비큐 소스, 케찹 이런 것들도 설탕이 많습니다. 신장 질환의 위험 인자들을 더 알아봅시다.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이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혈압도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 질환의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비만도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GJK 10세 이상이면 신장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흡연도 신장을 해칩니다. 담배의 니코틴이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음주도 신장을 해칩니다. 특히 과음은 신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도 신장을 해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운동 부족도 신장을 해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면
반드시 3개월마다 신장 기능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금을 적게, 설탕을 적게,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매일 7시간 이상의 수면이 신장을 보호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상, 요가, 음악 감상 같은 것들이 도움됩니다. 금연과 절주가 필요합니다. 담배와 술은 신장의 큰 적입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5번째 경고 신호는 고혈압입니다. 신장과 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높은 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자꾸 올라간다면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울산에 사는 윤상철 어르신은 61세입니다. 그분은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약의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래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신장내과를 찾아간 그분은 신장 기능이 46%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혈압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신장 치료를 시작하니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3개월 후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6번째 경고 신호는 식욕부진과 메스꺼움입니다. 특별히 아파도 없는데 자꾸 구역질이 난다면요. 밥을 봐도 먹고 싶지 않다면요. 입에서 금속 냄새가 난다면요. 이것도 신장 질환의 신호입니다.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 요소가 쌓입니다. 요소는 우리 입과 소화기에 메스꺼움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대구에 사는 한 민희 어르신은 70세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잘 먹던 분인데 벅차게 되었습니다. 메스꺼움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위가 아닌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위 내시경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장내과를 방문한 그분은 신장 기능이 39%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치료를 시작하니 메스꺼움이 없어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요?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품료, 붓기, 피부 가려움, 피로감, 고혈압, 식욕부진과 메스꺼움. 이 6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반드시 신장을 검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너무 늦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은 평생 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침묵하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신장내과 의료진의 연구에 따르면 신장이 70%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통계입니다. 신장이 얼마나 침묵하는 장기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증상을 느끼게 될 때는 이미 신장의 대부분이 손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해에 한 번이라도 신장 기능을 검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이시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500만 명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입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데 치료받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즉, 450만 명 이상이 자신이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신장 질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신장 건강을 지키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신장을 해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약까지. 그 중에서 가장 큰 범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한국인의 평균 일일 소금 섭취량은 11g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은 5g입니다. 무려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을 넘게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왜 신장을 망가뜨릴까요? 소금은 혈압을 올립니다. 소금이 많으면 우리 몸의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혈관에 물이 흡수되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혈압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의 혈관은 매우 작고 약합니다. 고압의 혈액이 지나가면 쉽게 손상됩니다. 그러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령에 사는 이삼호 어르신은 64세입니다. 그분은 가공식품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라면, 김, 미역, 치즈, 소시지, 베이컨, 된장, 고추장, 많은 음식들을 자주 드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들도 염분이 많습니다. 그분은 거의 매일 이런 것들을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혈압이 160을 넘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간 그분은 신장 기능이 41%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했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3개월 후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인 그분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도 53%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소금을 줄인 것만으로 신장 기능이 12%나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범위는 설탕입니다. 설탕도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설탕이 혈당을 높이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마치 설탕이 혈관을 부식시키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300만 명을 넘습니다. 그 중에서 30%는 신장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30%가 신장 질환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이 신장을 해치는 정도입니다. 당뇨병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전주에 사는 최영희 어르신은 68세입니다. 그분은 달콤한 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이스크림, 콜라, 초콜릿, 과자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과일도 많이 드셨습니다. 포도, 딸기, 수박을 자주 드셨습니다. 50대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지만 혈당 관리를 잘 못하셨습니다. 여전히 달콤한 것을 먹었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설탕 때문에 남은 인생을 투석실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세 번째 범인은 약물입니다. 특히 소염제약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약을 먹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소염제를 먹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먹습니다. 근육통이 있으면 먹습니다. 치통이 있으면 먹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신장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염제는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신장은 좋은 혈류량이 필요합니다. 혈류량이 충분해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염제가 혈류량을 줄이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오래 복용하면 신장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광주에 사는 오명수 어르신은 66세입니다. 그분은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젊을 때부터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자주 먹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먹을 정도였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약을 복용한 결과 신장이 급속도로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신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소염제가 그분의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신장을 검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또 다른 약으로는 감기약이 있습니다. 감기약에도 소염제가 들어 있습니다. 무심코 먹는 감기약이 신장을 해친다는 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항생제도 신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나 보충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망가진 분들은 많은 영양제를 피해야 합니다. 크레아틴, 칼륨이 많은 영양제들은 신장 환자에게 해롭습니다. 네 번째 범인은 우리의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야근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신장을 해칩니다. 밤새 깨어 있으면 신장의 회복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신장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불균형해져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신장의 혈류가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신장에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대구에 사는 문지훈 어르신은 62세입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과로하셨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밤샘도 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일도 일을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간 그분은 신장 기능이 43%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신장을 망가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신장 이식을 받으려고 대기 중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신장을 해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담배와 음주도 신장을 해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신장의 혈관도 수축됩니다. 그러면 신장의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음주는 우리 몸의 삼투압을 변화시킵니다. 신장이 물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기적인 과음은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장이 어떻게 손상되는지 그 과정입니다. 신장은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우리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사구체는 마치 완벽한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필요한 것은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것은 걸러냅니다. 하지만 이 필터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혈압은 이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사구체가 흔들립니다. 마치 약한 다리가 무거운 짐의 무게로 흔들리는 것처럼.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개의 사구체가 망가지면 주변의 사구체도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의 혈관을 점차적으로 망가뜨립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의 당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혈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관 벽이 손상됩니다. 소염제도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신장이 조금씩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인 신장은 100%의 기능을 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90%, 80%, 70%. 하지만 신장이 70% 손상되어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장이 30%까지 망가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고려대학교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가들은 신장이 침묵하는 장기라고 말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신장을 지켜야 합니다. 소금을 줄이고 설탕을 줄이고 약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신장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선물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신장을 회복시켰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신장 기능을 높인 분들이 많습니다. 투석을 피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의 음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 건강을 위한 완벽한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자연의 자주색 안료입니다. 이 성분이 신장의 혈관 손상을 방지합니다. 손상된 혈관의 치유를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여줍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신장이 염증으로 망가집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이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혈당을 낮춰줍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먹으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혈당이 내려가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장이 높은 혈당을 조절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압도 낮춰줍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직접적인 적입니다. 블루베리가 혈압을 낮춰주면 신장도 함께 회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신장 질환이 생길 확률이 40% 낮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 질환의 확률을 40%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사는 유성미 어르신은 71세입니다. 그분은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신장 기능도 5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혈당약과 신장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한 컵씩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하지 못할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1개월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면서 혈당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혈당은 정상 범위로 내려갔습니다. 신장 기능도 6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약물 복용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블루베리만 먹었는데 신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속 블루베리를 먹고 있습니다. 혈당도 정상이고 신장 기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조림이나 가공된 블루베리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설탕은 독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하루에 한 컵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한 컵은 약 150g입니다. 블루베리가 어려우면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영양가가 거의 같습니다. 신선도도 거의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미리 해동하고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니면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물과 무가당 요구르트를 섞어서 갈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신장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완벽한 음식입니다. 자몽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C가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몽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자몽의 붉은색을 만드는 색소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혈관을 보호합니다. 혈관의 탄성을 유지해줍니다.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몽을 먹는 사람들은 혈압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자몽이 혈압을 낮춰주면 신장도 함께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몽은 칼로리가 낮습니다. 신장 환자들은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만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자몽은 포만감이 좋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서 완벽합니다. 부산에 사는 이명아 어르신은 65세입니다. 그분은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혈압이 계속 높았습니다. 하루에 2종류의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4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으로 매일 자몽을 먹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신선한 자몽 반 개를 매일 아침에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 2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서 혈압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2개월 후 그분의 혈압이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약물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56%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자몽 한 개를 먹은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몽을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한 후 자몽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틴 약물을 먹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 환자 중에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몽에는 칼륨이 들어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신장내과 의사와 상담한 후 먹기 바랍니다. 신선한 자몽을 매일 반 개씩 먹으면 충분합니다. 자몽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없고 당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자몽을 먹으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세 번째는 검은 자두입니다. 검은 자두는 신장 건강을 위한 세 번째 기적의 과일입니다. 검은 자두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검은 자두의 어두운 색깔이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 자두에는 보론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뼈 건강도 좋게 하고 신장 기능도 개선합니다. 또한 검은 자두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완화제입니다. 소화를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검은 자두를 먹는 사람들은 신장이 망가질 확률이 35% 낮다고 했습니다. 검은 자두는 또한 변비를 개선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장의 기능도 나빠집니다. 독소가 쌓이면 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검은 자두가 장 건강을 개선하면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신장과 장은 함께 일하는 기관들입니다.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수진 어르신은 64세입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이 4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변비도 심했습니다. 의약품으로 변비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자주 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신약을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환자에게 많은 약은 위험합니다. 그분은 자연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검은 자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4개씩 먹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비가 호전되었습니다. 2주일 후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도 59%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니 신장도 따라서 건강해진 것입니다. 검은 자두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검은 자두는 칼로리가 낮지만 당도가 있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4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너무 많은 섬유질과 당도로 인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검은 자두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린 자두도 좋지만 당도가 높으므로 양을 줄여야 합니다. 검은 자두의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자두는 아침 간식으로 먹거나 요구르트 위에 올려서 먹으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3가지 기적의 과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루베리, 자몽, 검은 자두입니다. 이 3가지 과일들을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요구르트와 블루베리를 섞어서 먹고 점심에는 자몽을 먹고 오후 간식으로 검은 자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을 종합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혈압도 관리하고 혈당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월을 계속하면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신장을 회복시켰습니다. 약물만 복용했으면 충분하지 않았을 분들도 이런 식으로 신장을 되살렸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블루베리는 신장 회복의 핵심입니다. 블루베리의 영양 성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00g의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C가 10mg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신장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들은 출혈의 위험이 높습니다. 비타민 K가 이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망간도 들어 있습니다. 망간은 신진대사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신장 환자도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섬유질이 장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토시아닌입니다. 100g의 블루베리에는 163mg의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을 살리는 주요 성분입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철저한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익지 않은 초록색 블루베리보다는 짙은 파란색이 좋습니다. 초록색이 남아있는 블루베리는 아직 덜 익었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가를 갖지 못했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파란색이 가장 잘 익은 블루베리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블루베리 100% 냉동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탕이나 다른 성분이 섞인 것은 피해야 합니다. 블루베리 주스도 있지만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신장 환자에게 이것은 위험합니다. 부산에 사는 최정호 어르신은 69세입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이 4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먼저 블루베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컵씩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와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 1개월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먹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이 52%로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놀랐었습니다. 약물 없이 신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 블루베리를 먹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6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약물 치료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정기 검진으로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몽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몽은 신장 건강의 보물입니다. 자몽 한 개에는 비타민 C가 약 40mg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렌지보다 많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제입니다.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칼륨도 들어 있습니다. 자몽의 칼륨 함량은 약 180mg입니다. 칼륨은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으면 칼륨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칼륨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는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자몽을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의사와 상담한 후에 먹어야 합니다. 또한 자몽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자몽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항산화제입니다. 혈관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자몽 한 개에는 약 2g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명숙 어르신은 66세입니다. 그분은 고혈압으로 1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5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몽 반 개를 먹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혈압이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도 58%까지 올라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분은 의사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상 범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몽이 그분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검은 자두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검은 자두는 신장의 친구입니다. 검은 자두의 영양 성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00g의 검은 자두에는 9.6g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많은 양입니다. 섬유질이 많으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검은 자두 100g에는 28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신장 환자들은 뼈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타민 K가 이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도 풍부합니다. 검은 자두의 검은색이 높은 항산화 성분을 나타냅니다. 또한 보론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보론은 뼈의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신장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소르비톨이라는 자연 감미료도 들어있습니다. 소르비톨은 자연의 완화제입니다. 변비를 개선합니다. 수원에 사는 이미경 어르신은 70세입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이 46%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한 변비로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약으로 변비를 치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자연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검은 자두를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했습니다. 매일 자두 4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배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비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도 54%로 올라갔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니 신장도 함께 건강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기적의 과일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신장 치료제입니다. 약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보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연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신장이 회복되는 과정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개월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3개월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신장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답합니다. 신장은 우리의 신의주입니다. 신장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신장을 지켜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들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 때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정상인은 이것을 매일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크레아티닌이 몸에 쌓입니다. 성인 남성의 정상 범위는 0.7에서 1.3mg 사이입니다. 성인 여성의 정상 범위는 0.6에서 1.1mg 사이입니다. 크레아티닌이 1.5 이상이면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것입니다. 2.0 이상이면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3.0 이상이면 신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청 요소 질소는 신장 기능의 또 다른 지표입니다. 혈청 요소 질소는 단백질 분해 시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정상 범위는 7에서 20mg 사이입니다. 이것도 높으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크레아티닌과 혈청 요소 질소를 함께 보면 더 정확한 신장 기능 판단이 가능합니다. GFR은 신장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신장 기능 지표입니다. GFR은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나타냅니다. GFR이 6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GFR이 45에서 59 사이면 1단계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것입니다. GFR이 30에서 44 사이면 2단계입니다. 신장 기능이 중등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GFR이 15에서 29 사이면 3단계입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GFR이 15 이하면 4단계 또는 5단계입니다. 말기 신부전 상태입니다. 투석이 필요합니다. 소변에서 나오는 단백질 양도 중요합니다. 정상인의 소변에는 하루에 150mg 이하의 단백질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150에서 500mg이 나오면 미세 알부민뇨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500mg 이상이 나오면 단백뇨입니다.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소변 미세 알부민 검사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신호가 미세 알부민뇨입니다. 미세 알부민뇨가 있으면 신장이 이미 당뇨병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혈당을 조절하면 신장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매년 미세 알부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중 칼륨도 중요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이 높아집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0 밀리모졸 사이입니다. 칼륨이 5.5 이상이면 고칼륨 혈중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높은 칼륨은 심장의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 인산염도 중요합니다. 신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인이 높아집니다. 높은 인은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신장 환자의 골다공증이 이 때문입니다. 정상 범위는 2.5에서 4.5mg 사이입니다. 혈중 칼슘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이 비타민 D를 활성화하지 못하면 칼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혈중 칼슘이 낮아집니다. 이것도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정상 범위는 8.5에서 10.5mg 사이입니다. 이런 여러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신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지표를 함께 보면 신장의 정확한 상태와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있는 분들이나 신장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 모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박의진 어르신은 68세입니다. 그분은 정기 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54%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정기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제안한 방법들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3개월 후의 검진에서 GFR이 58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64로 올라갔습니다. 1년 후에는 72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정기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영숙 어르신은 72세입니다. 그분은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48%였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음식 조절과 우리가 제안한 과일들을 함께 먹었습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데 집중했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습니다. 소변의 단백질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신장 기능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약물 용량을 반으로 줄이고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정기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신장이 한 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멈추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신장질환 연구팀은 최근 신장 건강에 대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신장이 침묵하는 장기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70% 이상 손상되어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상을 느낄 때는 신장이 거의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 없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3개월마다 신장 기능을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장내과 의료진도 신장 건강에 대한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장 질환의 조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장이 30% 기능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면 약 50%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1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견되면 거의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신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신장질환 환자의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입니다. 신장질환 환자의 8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질환 환자의 60%가 빈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질환 환자의 골다공증 발생률은 일반인의 5배입니다. 이런 합병증들이 신장 질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신장을 조기에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통계를 보면 신장 질환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최근 5년간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약 400만 명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약 430만 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약 470만 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약 500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약 5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장 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건강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도 막대합니다. 매년 신장 질환 치료로 소비되는 의료비는 약 2조 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약 5%입니다. 신장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투석 환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약 10만 5천 명의 투석 환자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약 12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치료입니다.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투석 중에는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투석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투석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도 심합니다. 투석 후에는 몸이 피로합니다.
투석으로 인한 합병증도 있습니다. 저혈압, 근육 경련, 감염 위험 등이 있습니다. 투석 비용도 매우 큽니다. 한 달에 약 300만 원 이상의 투석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투석의 현실입니다. 신장 이식도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식도 쉽지 않습니다.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기증자를 찾는데 평균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식한 신장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장 이식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장을 처음부터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신장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신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신장이 우리의 혈액을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신장이 우리의 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혈압으로 고생합니다. 신장이 우리의 혈당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뇨병으로 고생합니다. 신장이 우리의 적혈구를 생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혈로 고생합니다. 신장이 우리의 뼈를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합니다. 신장이 우리의 전해질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 망가집니다. 따라서 신장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의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은 모두 신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신장을 회복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개한 3가지 기적의 과일들은 신장을 복구하는 천연 치료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신장을 충분히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알아봅시다. 우리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의 몸의 약 60%가 물입니다. 신장도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혈액을 여과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혈액이 신장을 통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마치 걸러내기 어려운 진한 액체를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의 기초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이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 신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가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라면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신장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물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붓기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운동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장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신장이 더 많은 혈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운동은 신장의 회복을 돕습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뛰어 혈액을 펌프합니다. 신장도 이 풍부한 혈류로부터 이점을 얻습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신장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산책,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격한 근력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격한 운동 직후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환자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의 운동이 좋습니다. 수면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충분한 수면 중에 신장이 회복됩니다. 신장에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됩니다. 수면 부족이면 신장이 회복될 기회가 없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신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신장이 망가질 위험이 높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신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충분하고 좋은 수면이 신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신장의 혈관도 수축됩니다. 신장의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신장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가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의 명상이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요가도 좋습니다. 요가는 신체적 운동과 정신적 안정을 함께 제공합니다. 음악 감상도 좋습니다. 차분한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자연과의 시간도 좋습니다. 공원에서의 산책, 숲속 여행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정원 가꾸기 같은 것들이 도움됩니다. 친구들과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와 사회적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신장질환 환자들을 위한 식단 가이드도 중요합니다. 신장 환자의 식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인의 식단과 다릅니다. 신장 환자는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에 2g 이하의 염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이것은 일반인의 권장량의 절반 이하입니다. 신장 환자는 단백질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 요소가 생깁니다. 요소가 몸에 쌓이면 독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신장 환자는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신장 환자는 칼륨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이 높아집니다. 높은 칼륨은 심장 리듬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들로는 바나나, 오렌지, 키위, 토마토, 감자, 버터,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신장 환자의 식단에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모든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 육류, 가공 생선, 가공 채소, 통조림 음식들입니다. 모든 짠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간장, 소금에 절인 음식, 젓갈 종류입니다. 높은 칼륨 음식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포도, 키위, 토마토, 감자입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식입니다. 커피, 진한 차, 초콜릿입니다. 인이 많은 음식입니다. 치즈, 우유, 요구르트, 계란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장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하지만 몇 잔을 마셔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리터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이미 망가진 분들은 의사와 상담한 후 물의 양을 정해야 합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보존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신장이 갑자기 많은 물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다면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의 소화 기능을 깨웁니다. 신장의 기능도 활성화합니다. 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정수기나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돗물에는 여러 화학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것들을 거르기 위해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미네랄 워터도 좋습니다. 하지만 광물 함량이 높은 물은 신장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네랄 워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물을 배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장이 물을 보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장은 운동으로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신장이 활성화됩니다. 신장의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혈압을 낮춰줍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운동이 혈압을 낮춰주면 신장도 함께 회복됩니다.
또한 운동은 혈당을 낮춰줍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혈중 포도당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것도 신장을 보호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너무 격한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이 신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스트레스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신장의 혈류를 줄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 해도 신장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박준호 어르신은 67세입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일했을 때 신장 기능이 5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먼저 매일 산책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회사를 은퇴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에 가셨습니다. 30분 정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갔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갔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처음 1개월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면서 피로감이 지저귀게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니 신장 기능이 6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68%까지 올라갔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산책만 해서 신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신장이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신장이 회복될 기회가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6시간이면 된다고 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7시간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충분히 자지 못합니다. 야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 질환의 한 원인입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망가진 분들은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 10시 정도의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신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우리 몸이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뇌파가 델타파가 됩니다. 이 깊은 수면 시간이 신장의 회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의 손상된 세포들이 이 시간에 재생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의 푸른빛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의 온도는 16에서 19도 정도가 좋습니다. 약간 시원한 정도가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장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검사해야 합니다. 한 해에 최소 한 번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는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합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걸러내는 노폐물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이 0.7에서 1.3 사이입니다. 성인 여성이 0.6에서 1.1 사이입니다. 또한 GFR 수치도 확인합니다. GFR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GFR이 6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신장 기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5에서 59 사이면 1단계 신부전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30에서 44 사이면 2단계 신부전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15에서 29 사이면 3단계 신부전입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15 이하면 신장 부전 상태입니다.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면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인 경우 소변에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단백질이 나옵니다. 소변에 혈액이 보이면 더욱 위험합니다. 신장의 혈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수치들을 통해 신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질병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신장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초기에 신장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투석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봅시다. 바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일일 루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을 깨웁니다. 그 다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신장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앞으로 천천히 구부렸다 펴줍니다. 5분 정도의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요구르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습니다. 요구르트 한 컵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장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섭취합니다. 요구르트는 무가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당 요구르트는 설탕이 많습니다. 신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30분이 지난 후에 운동을 합니다. 음식을 소화한 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으로 가서 30분 동안 천천히 걷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편한 속도로 걷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자연을 관찰합니다. 새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공원이 없으면 집 근처를 돌아다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후 물을 마십니다. 한 잔의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다 마시지 않고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낮 동안 자주 물을 마십니다. 매 시간마다 한 잔의 물을 마신다는 생각으로 한 번에 200ml 정도씩 자주 마십니다. 물을 마실 때는 신경을 써봅시다. 물을 마시는 것이 신장을 돌보는 행위라고 생각합시다. 물과 함께 신장 건강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봅시다. 점심 식사는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준비합니다. 흰 쌀밥, 된장국, 생선, 채소로 된 밥상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은 피합니다. 라면, 냉면, 우동 같은 것들은 나트륨이 많습니다. 피자, 햄버거, 튀김도 피합니다. 신선한 생선과 채소로 된 음식이 신장을 가장 잘 지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자몽을 먹습니다. 신선한 자몽 반 개를 천천히 먹습니다. 자몽의 신맛과 향을 느껴봅시다. 자몽의 각 알갱이를 씹으면서 신장의 회복을 상상해 봅시다. 오후 간식으로 검은 자두를 먹습니다. 4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개씩 천천히 먹으면서 신장 건강을 생각해 봅시다. 저녁 식사는 아침이나 점심보다 가볍게 준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밤새 일해야 합니다. 신장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스트레칭이나 부드러운 요가가 좋습니다. 밤 9시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TV도 끕니다. 휴대폰과 TV의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명상을 합니다. 밤 10시에는 자리에 듭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신장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항상 힘듭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뇌가 새로운 패턴을 인식합니다. 신경 경로가 형성좋게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1개월을 지나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되면 신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품료가 없어집니다. 부기가 없어집니다. 피로감이 없어집니다. 피부 가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신장을 회복시켰습니다. 서울에 사는 정미정 어르신은 71세입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이 42%였습니다. 거품료도 있었습니다. 피로감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혈압약, 신장약, 당뇨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완벽한 일일 루틴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요구르트와 블루베리를 먹고 30분씩 산책했습니다. 점심은 신선한 음식으로 먹고 자몽을 먹고 오후에 검은 자두를 먹고 밤 10시에 잤습니다. 이 루틴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1개월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면서 거품료가 줄어들었습니다.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이 6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놀랐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신장이 회복된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7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약물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진만으로 신장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 회복의 기적입니다. 이런 사례는 정미정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신장을 회복시킨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재훈 어르신은 73세입니다. 그분도 신장 기능이 44%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의사는 투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이 52%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63%까지 올라갔습니다. 투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루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나영희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39%였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 후 57%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신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신장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70% 손상되어도 증상이 없습니다. 둘째, 신장의 경고 신호들을 알아야 합니다. 거품료, 붓기, 피부 가려움, 피로감, 고혈압, 식욕 부진과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셋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소금, 설탕, 약물, 스트레스, 야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블루베리, 자몽, 검은 자두. 이 과일들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다섯째,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완벽한 일일 루틴을 따라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신장을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투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은 버리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오늘 저녁에 블루베리를 사세요. 내일 아침 첫 산책을 떠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신장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의 전체 건강이 회복됩니다. 신장이 건강해지면 혈압도 정상이 됩니다. 당뇨도 조절됩니다. 피로도 없어집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장 건강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장을 지켜봅시다. 건강한 신장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